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일요일 신규 상장 종목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오이뮨텍이라든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득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니 무증은 악재인가 호재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열띤 논쟁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이렇게 다시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잘 보지 않는데요. 썸네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니파파, 주식하는 미니파파님,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장난하냐. 호재는 무슨 호재이냐. 적당히 합시다. 17년의 전업 투자자. 그래서 제가 한 몇 분 정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미니파파님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을 하게 되면 쥐린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빅토리 주식TV라는 이분은 대단히 주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주주는 아닌 것 같고요. 주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하루에 몇 번씩을 올리는 분 같고 이 에코라고 하는 분은 무상증자가 호재인가 지금 비수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두 분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큰 호재는 아니지만 시장을 우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악재는 최소한 아니고 호재성의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 미니파파님의 영상 몇 부분 조금 전체적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어느 정도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두어 가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같이 저의 식구님들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잉여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 기존 주주들에게 가진 지분의 비례에 따라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증자, 무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 되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벌어들인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자산, 이익잉여금이야말로 미니파파님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HLB는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죠. 대한민국에서 신약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흑자를 아직은 내고 있는 기업은 없죠. 기존 대웅제약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여들인 돈입니다. 그리고 자산 재평가의 적립금을 사용하는 잉여금은 부동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재평가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사놨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큰 상승 건물이 상승한다든지 땅값이 상승한다든지 그래서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그러한 적립금을 우리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HLB는 액면가가 현재 500원입니다. 그래서 액면가보다 주가가 높을 때 주가는 현재 68,000원에 해당이 되죠. HLB는 현재 68,600원이요.
그러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익만큼을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운물 프리미엄, 커먼 스탁이라고도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모든 건 전부 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잉여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잉여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본금 증대를 위한 것이 목적이 하나 더 있고요. 증자를 위한 또 하나는 단기 순손실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가 관리에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다고 시장에 우리 기업이 재무가 어느 정도 탄탄해 자랑하는 차원의 주가 관리를 위한 것에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요, 기업적인 내용은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로 주가가 급락했던 HLB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추가 무상증자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많은 금융당국 조사로 갑작스럽게 훼손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를 시사했다라고 했고요. 양사의 주가 급등은 HLB와 HLB 생명과학의 주가 급등은 무상증자 발표의 영향이다. 지난 금요일에 8.7% 상승하고 HLB 생명은 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11% 상승했던 것이죠. 개장 전에 HLB는 HLB와 HLB 생명과학이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증자 재원으로는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니파파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보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업에 매출도 없는 회사가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수가 배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지나친 유통 물량이 많아서 시장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의 영향도, 물론 유통 물량이 5천만 주에서 1억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증자 후에는 1억 주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적어서 증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보율은 현재 1700%가 넘습니다. 보통 유보율은 600%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그러면 미니파파님께서 이렇게 신약을 하는 HLB는 제조업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은 시설 설비 투자를 해서 증자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의 증가를 위해서 시설 설비를 투자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무상증자, 증자를 단행하게 되죠. 제조업이나 바이오시밀러에 비해서 그러면 신약을 만드는 HLB는 왜 이렇게 증자를 하게 되느냐? 지난해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 그리고 이번에 무상증자의 성격은 이렇게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 증자를 하는 데에는 제조업이 시설 설비를 투자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위해서 증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삼성 HLB 제약에서 420억 원에 해당하는 향남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위탁 생산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증대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은 자체 신약을 생산을 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420억 원에 해당하는 설비 투자를 이렇게 공장 인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제조업이나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증자하는 대신에 신약으로서의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증자를 하고 또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인데 지난 기사 하나로 인해서 2조 원의 이상의 시가총액이 깎아내리는 상황에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죠. 따라서 왜곡된 가치가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를 위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증자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가격 하락에 대한 주주 재고 가치이죠. 그러면 UV를 형편없다라고 했는데 UV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기업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곳에 애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이고요. 애뉴얼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부채 비율은 91%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766%입니다. 보통 유보율이 60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600%만 보게 되어도 안정권입니다. 그러나 2020년 신화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네쿼터를 보게 되면 3분기 3월 이전에라고 한다면 790%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 9월을 보게 되면 1723% 대단한 유보율이죠. 미니파파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증자를 통해서 유보율을 이렇게 높였는가? 바로 파이프라인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신약에서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바로 제조업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에서의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시설 설비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인의 가치입니다. 같은 통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죠. 또한 이거에 대한 것은 또 요 밑에가 있죠. 조금 더 지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융투자업계 자료에 따르면 HLB그룹의 현금 보유 규모액은 4천억 원. 바로 파이프라인 가치를 위해서 일단 임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증자를 했던 상증자를 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LB그룹은 2021년 올해부터 항서제약으로부터 상당한 규모,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해 매출은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보였죠. 그거의 10%만 잡더라도 400억 원의 로열티가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신약이 가시화되고 로열티 수입이 확정되는 올해가 성장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주가 아닌 분들이 물론 무상증자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기업의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팍셀바이오처럼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서 3배, 300%가 상승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누군가의 의도적인 주가 끌어올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무상증자로 인해서 엄청난 그러나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HLB에서 현재 가격이 왜곡이 되고 6만 원대에서의 기업에서 기업에서 제시한 무상증자 이러한 발표는 저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4천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보율이 170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증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파이프라인의 가치 제고 그와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HLB의 제약의 420억 원에 해당하는 위탁생산 향남 공장을 인수했다. 그리고서 그것은 CGMP 설설로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도 됐죠.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100% 무상증자 물론 차후에 1억 주 이상의 유통 물량이 지나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치가 훼손될 희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로열티 수역이 늘어나고 신약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1억 주에 대해서는 기본 주주들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장기 성장주로 가지고 있는 부분, 또한 그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1억 주가요. 삼성전자는 물론 성장 가치주이면서도 60억 주에 해당되죠. 셀트리온 역시 엄청난 주식 수가 1억 주가 넘고요. HLB 또한 1억 주 정도 이상이 좀 된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물론 시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나친 미리부터 생각하는 것은 기우이지 않는가. 17년 정도의 전업 투자라고 하신다라면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주주로서의 유보율 체크. 왜 그러면 유상증자를 지난해 했던가?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단지 무상증자가 호재가 아니고 악재의 영향이다. 장난하느냐? 이런 부분은 17년의 전업투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는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더 20년 정도 하시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저는 100%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보지는 않지만 강력한 호재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긍정적인 충분한 호재에 해당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16일이기 때문에 날짜를 보니까 주말을 기어서 3월 12일까지 주식을 없는 분들은 그날까지 사야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월 12일까지를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주를 가지고 있는 분은 2000주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권리락이 배당락 무상증자에 대한 그러한 권리락이 나오겠고요. 신주가 들어올 예정일은 상장 대정일은 4월 1일 에이프럴 풀스데이 만우절이네요 또. 네.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17년이나 하신 분께서 단순히 무상증자권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죠. 바이오시밀러는 바로바로 생산해서 매출을 할 수 있지만 신약 개발하고 그러한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유상증자 4천억 원의 현금이 있다라는 거 유보율 또한 1700%. 그러면 그 유보율이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파이프라인의 가치인 임상을 위한 자금이고요. 임상 3상 1차 이러한 부분 파이프라인을 좀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아쉬움에 미니파파님께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더 들여다보고 물론 제가 이 미니파파님의 댓글에도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니냐 의견 좀 한번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요일 영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이번 HLB의 기업에서의 무상증자의 카드는 괜찮은 호재성이 충분하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TV조선의 두 기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가슴 아픈 아쉬움이 남은 상황이고요. 제가 어찌 제재할 바보는 없지만은 양심을 걸고 어떤 의도로 그러한 것을 미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성장하는 바이오 신약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서 나가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사를 아직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여도 충분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시가총 한 종목의 시가총액 2조 원 이상의 이렇게 훼손시킬 꼭 필요가 있었는가? 참으로 통탄한 마음 금할 길 없고요. 그리고 이분 다시 한 번 더 요분 미니파파님께서도 좀 더 숙고하시고 무상증자가 완전한 100%의 호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악재라고 하는 것 장난하냐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언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더 기업을 연구하고 유보일 연구하고 이런 부분 파이프라인도 좀 더 보시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영상을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최고의 유튜버인 양은 좀 과한 말씀은 아니신가. 보지 않은 상황
보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함부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그러한 멘트 남기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이죠. 3월 1일은 바로 3.1절이죠. 요즘 학생들은 3.1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쉬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쉬는지 뭐 하는지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또 하나예요. 어쨌든 일요일 지금 2시 11분이네요. 이 영상을 마치고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연구하는 그것도 3월 2일 날 또 이렇게 청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힘내시고요. 주말에 편안한 시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